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캡컷, 모바일 캡컷 여시고요. 먼저 탑 누르면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혹시 못 보셨다면,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오늘 진짜 수업 준비해 놓은 걸 갑자기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자, 이건 뭐라 그랬죠? 내 갤러리예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캡컷의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캡컷 공간의 클라우드 같은 거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앨범에 있는 지금 동영상과 사진을 보시는 거고요. 자, 공간은 로그인 하지 않으셨다면 어차피 공간은 진짜 클라우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제일 많이 안 사용할 것 같고, 라이브러리는 캡컷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유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먼저 해보시겠어요? 사람? 그리고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분이 쭉 위에서 올라가서 찾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영상 준비해 놓은 거가 마음이 급해서 수업은 빨리 가야 되고 영상을 갑자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강생 분께서 저 대신 찾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경험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소스 중에서 뭘 써야 되지? 근데 제가 일일이 들어가 본 건 아닌데 이게 보이셨나 봐요. 자, 이거 클릭해 주세요. 이거 안 보이신다면,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아죠. 자, 위에서부터 사람이라고 하고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죠? 그죠? 얼굴이 시계 모양인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소스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죠? 얘 마이너스를 누르면 취소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클릭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한 개만 일단 필요하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셨을까요? 자, 1번 캡컷의 하단 편집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편집에 새 프로젝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앨범이 있고 공간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검색창에 사람이라고 하고 추가해서 들어오셨다면, 자, 이렇게 첫 화면이 들어와졌을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를 만지지 않으셨다면 여길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꺽쇠가 있나요, 없나요? 그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없어야 정상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눌러주세요. 텍스트 누르셨을까요? 텍스트를 누르셨다면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세요. 텍스트 추가 누르셨을까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템플릿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템플릿이 뜰 수도 있어요. 템플릿을 내가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런데 템플릿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저랑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 타이핑 먼저 칠게요. 제가 12시에, 그러니까 시계가 보이니까 저도 너무 옛날 사람이라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찔러 이렇게 우리 수강생 분 중에서 한 분은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더라도 본인은 오른쪽 찔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참.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라산으로 갈까? 설악산으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직관적으로 지금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핑을 제가 3시 40분 이렇게 해볼게요. 3시 40분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귀를 하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글자만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글꼴. 자, 글꼴에 가면 이렇게 글꼴인데 그냥 저는 이번에는 그냥 스타일 먼저 해볼게요. 글꼴 말고 스타일로 먼저 갈게요. 이거는 글자가 테두리가 있고 안에 색깔도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마우스로 자 요렇게 계속 가시면 좌우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시면 이 안에 생각보다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오늘은 이거 해볼까요? 흰색이 그러니까 한 분은 이런 색을 하셨던데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이 밑에 있는 건 이 텍스트 말고 뭐 획이 있고 브랜드 색상은 미리 로그인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획이 있죠. 그리고 글로우도 있고 글로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빛이 납니다. 무료 체험판은 이름만 무료예요. 7일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나중에 내보내기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7일 무료 체험판을 이제 그 로그인하고 내가 7일 동안은 쓰고 그 후로는 이제 자동 전환돼서 결제가 되겠죠. 그러신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난 충분히 배우고 어느 정도 자료를 쌓아서 하신다면 아직은 무료 체험판도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여기 보면 그림자, 간격, 대소문자, 약간 기울임 뭐 꼭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배경을 오늘은 선택해 볼게요. 배경은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이걸 선택하는 순간 배경이 사라집니다. 배경이 있는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오늘은 이걸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 배경의 색깔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포이드 보이시나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자 스포이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스포이드를 누르는 순간 이게 잠깐만요. 자 피커가 생기는데 이 피커를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컬러를 픽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청바지 색깔로 가볼게요. 그럼 청바지 색이 픽됩니다. 상품 같은 거 선전하시는 분들은 그 고유의 컬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합니다. 퍼포인트나 이런 걸 배워보셨다면, 캔바나 이런 걸 배우셨다면 이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스포이드는 컬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는 여기에는 없는 색이지만 여기 지금 자체 내에 그림에 있는 색깔을 추출하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거 배울 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컬러 같은 것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는데도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까만색 유지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 불투명도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너무 바빠 설명은 안 하는데 뒤에 있는 걸 다 가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투명도를 주는 겁니다. 저도 자막 달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투명도를 줘서 답니다. 그리고 모서리 반지름 보이시죠? 모서리 반지름을 이렇게 하니까 쫙 펴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모서리가 되지죠. 자, 요거 꼭 눌러서 한 번씩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제 요 위치를 생각을 미리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이동은 먼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하다가 얼떨결에 이동부터 했는데 자, 이 체크를 하면 끝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일단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위에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좌우로 이동을 하시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좌우로 이동. 그런데 여기 위에 두 손가락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하면 화면 확대예요. 화면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되느냐? 여기도 당연히 빈 공간이라 되지요. 그런데 가끔 레이어가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 공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밑에서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 먼저 처음 앞으로 저는 가 있을 거예요. 처음 앞으로 이게 제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두 손가락이 될 때만 제가 화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위로 해보시는 거예요. 이동을 쭉 해서 여기 손가락 위에다가 저도 맞춰볼게요. 그런데 손가락 위에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천천히 움직이시고 그리고 와이파이에 얘는 영향을 좀 받습니다. 와이파이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요렇게 손가락으로, 자, 셋이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을게요. 너무 이 네모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얘를 끌어올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주목. 자, 이게 재생 헤드잖아요. 재생 헤드가 있는 부분이 처음이어야지 하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자, 이게 키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얘 이름이. 마른 목걸이라고 하나요? 이거 플러스 돼 있는 게 이게 키프레임입니다. 그런데 키프레임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인 자,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디어 온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영상과 영상 아래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함께 묶어져 있는 그룹 같은 거예요. 그룹화 시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에 클립을 옮길 때 그 안에 종속돼 있는 것들은 같이 옮겨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왜 키프레임이 안 보인다?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그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클릭이 안 돼 있어서 나만 없어요. 이게 제일, 자, 요렇게, 이게 뭐죠? 그렇죠. 클립에 이 모양이 보면 이게 트림이에요. 앞과 뒤를 자를 수 있는 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얘 부르는 이름이 시작 핸들, 종료 핸들 이런 것들을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림 상태가 되는 게 보여야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안 보인다면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더하기를 누를게요. 누르는 순간 빼기로 바뀌고 여기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자, 이게 반쪽만 보이는 이유는 시작이어서 그래요. 중간 정도나 가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자, 저는 얘가 손이 내려가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 마우스 포인터를 보세요. 이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손가락이 어디까지 내려오지?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려고 하네요. 살짝 여기 좋네요. 그럼 여기서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얘를 또 눌러줘도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여기 위에 있는 얘를 꾹 눌러서 데리고 이쪽으로 올 거예요. 자, 꾹 눌러서 데리고 와볼게요. 꾹 눌러서 데리고 와볼게요. 그런데 회전을 하고 저는 사실 얘를 살짝 데려오면서 이 손가락 끝에 맞추기 위해서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크기 조절도 되지만 회전도 됩니다. 이걸 누르고 하면. 그쵸? 그럼 이건 뭐죠? 그쵸? 이 글씨를 다시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스타일들을 바꿀 때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쵸? 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복제의 기능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다른 기능이 나타납니다. 얘는 늘 똑같아요. 그쵸? 삭제가 됩니다. 자, 물론 삭제는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키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가락에 좀 이렇게 좀 회전을 시키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부분, 그러니까 부분은 여기로 연습하셔도 되고 공간이 많을 때는 여기로 연습하시면 돼요. 두 손가락으로 여기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자, 저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확대를 할수록 키프레임에서는 좀 유리해져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손가락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얘를 좀 보고 자, 확대하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손가락으로. 자, 오신 다음에 제가 앞으로 올 때는 손가락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두고 천천히 살짝 움직여 보세요. 얘가 너무 빨리 따라오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살짝 또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 또 움직였네. 살짝.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시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처음과 끝을 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되는 팁입니다. 키프레임의 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똑같이 느끼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고 자리가 똑같은 것 같으면 키프레임이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살짝 또 움직여 볼게요. 자, 그리고 살짝, 자, 또 움직여 볼게요. 자, 이번에도 너무 따라온 것 같으니까, 이러다 보면 저도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다시 한번 이게 체크하고 나가시면 돼요. 살짝 돌려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 또 너무 빨리 따라왔네. 자, 요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약간 방향을 돌려볼게요. 자, 또 살짝. 키프레임은 저는 지금 처음만 눌렀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왜? 내가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는 걸 얘가 인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막 키프레임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요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 또 갈게요. 확대를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나와졌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실수로 손가락이 잘못 눌러졌잖아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면서 또 손가락 위치를 볼게요. 자, 이건 너무 들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저는 실수로 저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가볼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좀 너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돌려줄게요. 자, 요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슉 가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쭉 가서 제가 여기 찌르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멈추고요. 자, 얘를 지금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3시 30분 텍스트 상자 꾹 눌러서 한번 이동하고, 살짝 저 회전해 갖고 아예 이동을 할게요. 살짝 회전해 가지고 이동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동해 주고, 자, 다시 한번 키프레임은 물론 정교하게 하느냐, 대충 하느냐 뭐 다르긴 한데, 엄청 사실 화면이 작아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정교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이동하면 얘가 스스로 또 조금씩 키프레임이 잡히죠? 자, 보시면서, 너무 벗어났네 싶은 부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너무 이동했네. 그러면 뚜꾸. 자, 요렇게. 막 촘촘하게 잡으려고 하면 나중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클릭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이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올게요. 자, 이렇게 또 올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요 뒤는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럼 대부분 트림의 이 핸들을 잡고 여기다 끌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저는 요 밑에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신 다음에 자, 분할 누를게요. 근데 이 앞에 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뒤에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걸 깜빡 잊고 안 누르고 삭제를 하세요. 어떡해. 내 키프레임 걸어놓고 다 날라갔어. 우리에게는 마법의 키가 있어요. 자, 그쵸. 실행 취소를 눌러서 살려줍니다. 진짜. 그런데 자, 보세요. 실행 취소를 눌러서 살려서 왔더니
자, 문제가 있나요? 없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얘만 지우면 되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삭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하셨다면 자, 얘는 그만둘 거예요. 가만두고 이제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여기서 ready 자, 이렇게 손가락 움직여서 이 사람 손가락이 딱 요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랑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연습을 해서 나중에 잘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내용 보이시나요? 이 내용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잘 보이라고 이걸 지금 블럭을 잡아놨었는데 이번엔 스티커로 한번 해볼게요. 스티커로 얼굴 되게 많이 가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물론 많은데 이제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한 얼굴로 한번 해볼게요. 얼굴 중에서 좀 재밌는 걸로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스티커를 골랐어요. 크기를 만약에 늘리고 싶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그죠? 자, 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그리고 얘를 잡고 자, 이렇게 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회전도 됩니다. 자, 저는 얘를 꾹 눌러서 여기 손 위에다 딱 올려놓게요. 올리셨을까요? 자,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먼저 한 번은 걸어줘야 돼요. 키프레임이 한 번 걸어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가시면 돼요. 자, 여기를 꾹 눌러서 찔러주고 다시 올라가네요. 그럼 찔러주고 마지막 찔러주는 데까지 와서 저는 한번 이동 한번 해줄게요. 자,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동하는 겁니다. 저도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얘 손가락이 있는데 근데 방향을 살짝 돌려줄게요. 자,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됐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가서 이 사람이 요럴 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미리 방향 돌려놓고 좀 살짝 크게 저는 지금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돌리시면 돼요. 돌려서 자, 요렇게 저는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동하면서 너무 손이 안 맞다. 자, 손이 안 맞다. 그런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키프레임은. 이게 글씨로 나와서 글씨여도 되고 짜장면, 짬뽕 어떤 거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여기를 살짝 움직여 주고요. 움직여 주면 알아서 이 키프레임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또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회전 한번 넣어주고 자, 다시 한번 또 좀 살짝 와볼게요. 또 손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회전은 꼭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회전은 신경 쓰지 마세요. 회전까지 하시느라고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게 더 나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전하고 자, 잘 따라오는 것 같네요. 오,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얘가 너무 빨리 갔네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회전해서 조금 더 회전하고 이렇게 맞춰 볼게요.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지금. 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손이 너무 또 제가 이제 크기를 맞추다 보니까 또 빨랐네요. 자, 살짝, 또 살짝, 좋아요. 근데 여기는 좀 늦었다. 그죠? 그러면 맞춰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 뒤는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분할, 그쵸? 분할, 선택.
자, 분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시 30분. 좋아요.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뒤는 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쓰고 끝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물론 이걸 반복하셔도 돼요. 이걸 반복하셔도 되는데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자를 거라면 자, 여길 기준으로 뭐를 하면 되죠? 그쵸?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분할이 안 나타난다고 하세요. 왜 안 나타날까요? 그렇죠. 선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분할이 나타나요. 얘를 자를 거라면. 그죠? 그런데 또 여기서 다시 텍스트로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텍스트는 재생바를 여기 놓으면 얘 스티커가 필요하면 스티커를 클릭해도 나타나고요. 그죠? 스티커 클릭해도 나타나죠? 그런데 자, 제가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 T를 딱 누르잖아요. T 안에 스티커도 있고 텍스트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모바일 캡컷은 레이어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메인 트랙을 기준으로 자, 위에다 쌓이는 건 그냥 선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살짝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할 때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서 작업해요.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한데 저는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게 뭔가 이상한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얼굴 가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도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셨다면, 키프레임을 요걸 해보셨다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뒤에를 자르는데, 자, 여기 이 화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여기나 여기 이 공간을 두 손가락으로 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는 화면상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클릭 길이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제로는 되게 짧죠. 이게 길이가 볼게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맞고 이게 켜졌네요. 얘가 켜졌네요. 저는 물론 킨 적이 없는데 켜졌네요. 이거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얘 때문에 저 지금 얘가 켜진지를 못 봤거든요. 자,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자, 닫을게요. 완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는 홈에 가서 갤러리에 갈게요. 자, 갤러리에 갔더니 자, 이거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나갈 때 이상하게 나갔죠. 제가 페이드 아웃으로 애니메이션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도 잘못 쓰면 하나님만 못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한번 꼭 해보시면 실력이 늘어요. 점점. 키프레임은 진짜 활용도 많거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 요거 꼭 해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컵 여기 탁자에 놓으셨다가 옆으로 쓱 손으로 미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미세요. 이런 영상만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연습도 이렇게 해보시고 커피 넣어줄까? 내가 먹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영상 찍느라고 저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진짜 영상 찍는 거 싫어해서 2년 동안을 제가 안 찍었어요. 캡컷만큼은. 진짜 캡컷만큼은 안 찍었어요. 왜냐면 디지털 약자분들한테만 진짜 해드리는 거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